네, 오늘은 작가님들 글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는 김민정 작가님의 글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은 탈코르셋, 나 자신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것인데요. 네, 이 글을 읽고서 제가 느낀 이 점들을 좀 해석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연구생 가운데요, 막 30이 된 어떤 분이 계십니다. 직업은 교사, 남자친구도 있고, 집은 아주 잘 사는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은. 그런데 하루는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 마음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아요. 친구들의 결혼 소식이 들려올 때나 정규직 교사가 아닌 기간제인 자신의 처지를 생각할 때 난 왜 이러고 사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는 너무 열심히 살지 않아서 그래 라고 하면 딱히 할 말은 없는데, 생각해보면 자기 입장에서 이상 열심히 살 자신도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친구 아직 애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냉정하게 말해서 자기 인생을 살 준비가 좀 덜 됐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행복하지 않고 공허한 건가요? 정규직이라 해서 고민이 없나요? 외로움이 없나요? 아니, 결혼을 하면 이런 공허감이 사라지나요? 한번 살아보면요, 예전에 어떤 분께서 정말 그러셨어요. 새벽에 갑자기 눈을 팍 떴는데 옆에 남편이 곤히 잠들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힘껏 싸대기를 때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답니다. 미워 죽겠다는 거죠. 이처럼 결혼한다고 해서 공허함이 사라지지도 외로움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삶이란 난관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 같죠. 그러니까 좀 생각이 애 같잖아요. 이분은 자신이 기간제 교사여서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정교사와 기간제 교사 간에 물론 급여라든지 복리후생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행복을 결정하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유라고 하면 비정규직이 훨씬 많은 이 세상은 아마 지옥이겠죠. 비정규직 천국이니까요. 그래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옥은 아니잖아요. 이분이 예전에 임용을 준비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네. 사실 경쟁률이 너무 치열해서 그러면서 될 것이란 생각은 안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 임용을 왜 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친구들 다 임용 준비하는데 혼자 안 하기는 못하고, 또 주변에는 쟤는 못해? 뭐해? 라고 하는 얘기 듣고 싶지 않아가지고, 말하자면 고시생, 코스프레 비슷한 걸 했다는 거죠. 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새벽부터 밤까지 남들 할 만큼 공부도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론 안 된다는 생각이 계속 있었다는 거죠. 이분의 목표는 합격이 아니라 자기는 할 만큼 다 했다 말할 수 있는 삶의 증거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남들의 비난이나 질책으로부터 자기 자존심만큼은 아마 지킬 수 있었을 테니까요.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 아니죠. 무기력이에요. 이런 게 패배의식이에요. 난 안 돼 하는 이런 부정적인 자기 확신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도 들키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뭘 하느냐, 나름 그럴싸한 자기 나름의 실패 스토리를 짠다고요. 휴머니즘을 섞어서 약간의 사건, 또 좌절, 시도 이런 걸 적절히 더해가지고요, 자신의 실패를 정당화하는 서사를 쓰는 겁니다. 실패라는 결론은 이미 이제 기정사실인 것이고요. 실패를 정당화하려는 이 서사의 스케일을 굉장히 확대를 시키잖아요. 그럼 뭐가 되냐? 우리가 고전으로 읽는 비극적인 영웅들의 대서사시가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이건 엄밀히 말하자면 결과가 이미 나온 각본이죠. 이건 가짜 최선이죠. 가짜 열심이에요. 그냥 무의미한 육체 노동에 불과합니다. 진짜가 아닌 무의미한 일을 했는데 당연히 공허하죠. 이런 공허한 결과를 누가 만든 거냐고요. 나잖아요.
나 자신이잖아요. 그런데 누굴 탓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께서 TV 강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살지 않아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불편했단 말이에요.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자기 삶의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우린 열심이라고 그래요. 뜨거울 열자에 마음 심자, 마음이 펄펄 끓는단 말이잖아요. 완전히 몰입해서 맹렬하게 달리는 자세, 모양새가 바로 열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목표를 사랑하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의 자세란 거죠. 자기 자신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의 태도는 이래야 합니다. 어떤 분께서 이런 반문을 합니다. 아니, 인간은 그 자체로 소중한 것, 존엄한 것 아닙니까? 저도 그 인간은 누구나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태어났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100%. 하지만 분명히 할 것. 아무리 인간이 존엄하게 태어나도 스스로가 스스로를 존엄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자기 삶을 방치해 버리면 그 인간이, 그 사람이 소중한 그 존재,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 인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상태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존재로 태어났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그 존재로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디 귀한 존재도요, 한순간 무가치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나 스스로가 내 존재는 의미 없어 라고 결정지었다면 바로 그 순간 내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공허한 인간이라 생각하면 그 순간 당신은 이미 공허한 인간입니다. 여기에 무슨 어떤 변명이 필요합니까? 내가 그렇다는데, 스스로 인정했는데, 스스로 쓸모없는 인간이라 생각했는데 여기에 더 이상 어떤 이야기가 필요합니까? 이게 진실이죠. 그 자체로 늘 소중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 고정된 자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소중한 존재가 되고 싶다면 끊임없이 나 스스로 무가치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애쓰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운명 결정론을 받아들이게 되면요, 스스로를 그냥 약자로 규정해버리면 너무나 편리해집니다.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나는 흙수저였기 때문에 안 됐어 라고 하는 너무나 편리한 이런 자기 방어 논리에 내 삶을 안주시키게 만든단 말이죠. 여러분, 인생은 드라마잖아요. 갈등 없는 드라마 재미있습니까? 굴곡이 있고 낭떠러지가 있고 그래야 극복이 있고 반전이 있는 거죠. 이걸 이겨내는 과정에서 시청자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듯 인생도 그렇다고요. 싫어도 맞이해야 할 고난이라는 게 있는 거죠. 이건 파도 같아서요,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드라마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도 가짜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죠. 온몸으로 부딪히고 나서 우리는 그 결과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미리 각본을 짜두는 게 아니라요. 이분이 글을 쓰는 과정도 비슷했습니다. 어느 정도 하니까 적당히 타협을 시도하는 거죠. 투고해보고 싶어 하고요. 그런데도 제가 거의 1년을 계속 고쳐 쓰게 했습니다. 아마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본인은 최선을 다했다는데 제가 보기엔 아닌 거죠.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투고를 할 수 없는 이유. 첫 번째, 당연히 결과가 안 좋을 거다. 당신의 글의 깊이 부족하다. 두 번째, 당신은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타협하려 한다. 이건 독자에게도 저자인 당신에게도 후회로 남을 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 투고할 수 없다. 이랬더니 대표님 이제 글만 봐도 토할 것 같아요. 제가 뭐라 할게요. 토한다고 안 죽는다고. 투고를 본인이 하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대신 그 결과도 본인이 지는 거다. 인생은 남의 것이 아니잖아요. 진짜 어떤 결과를 바라시냐. 정말 한번 그냥 해봤어. 노력은 했어. 로 만족한다면 그건 뭐 그걸로 되죠. 그걸 만족한다면야. 그런데 진심으로 바라는 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저는 당신이 다시 한번 진지하게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우리는 소중한 존재가 맞습니다. 그렇게 태어났어요. 이 소중함을 끝까지 잘 지켰으면 좋겠는데 살다 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남들보다 못나 보이는 게 싫어서 자기를 과하게 치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내가 남보다 못나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남보다 진짜 못난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다면 못난 겁니다. 못난 것 같은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냥 못난 거죠. 난 임용에 합격할 자신이 없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너무 되고 싶다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시고 지금의 환경 조건 안에서 내가 행복할 길을 찾는 게 그게 자신을 위한 최선이고 열심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남들 시선 때문에 고시생 코스프레를 하고 사는 사람이 이분 한 사람뿐일까요? 연구생 가운데 책 내고 싶은데 글은 적당히 쓰고 싶고 대충 어떻게든 내고 보자 생각한 사람이 이분 한 사람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이 왜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아십니까? 우리 각자에겐 인생에 자기 결정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과거 내가 결정해온 모든 순간들의 합이에요. 지금 당신이 공허하다면 그렇게 되도록 결정해 왔기 때문이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이걸 인정하면 더는 운명을 탓할 이유가 없어져요. 운명으로부터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인간은 잘합니다. 70이 돼서도요. 80이 돼서도요. 올해로 100세가 되신 김영석 교수님, 이 작년하고 올해 보니까 100년을 살아보니란 책과 100세 일기라는 두 종의 책을 냈습니다.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 나가는 사람에게 나이는 문제가 되지 못한다. 보십시오. 이 노 교수님은 여전히 소년의 심장을 가지고 글을 쓰시잖아요. 자, 오늘의 강연 마지막은 김민정 작가님의 문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나 자신의 시선으로 나에게 맞는 몸을 찾는 여정을 한번 떠나봐야겠다. 가보고 아니다 싶으면 다시 돌아오지 뭐. 자, 저는 이런 털털하고 넉넉한 여유가 참 좋습니다. 네, 일단 가보고 아니다 싶으면 돌아오면 됩니다. 오늘 강연의 모티브를 제공해 주신 김민정 작가님의 글을 제가 블로그에 첨부해 뒀으니까요. 꼭 들어가셔서 원문을 읽어보시면 더 깊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